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오른쪽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데요. 그대로 또 차선 변경을 하려다가 그만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니 차량이 이제 들어오는 기미가 보여서 저는 서행하면서 양보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2차선 도로에서 이제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모니 차량이 그걸 보지 못하고 그래서 충돌한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전복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운전자에게도 꽤나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태였고 봤을 때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또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었네요. 당시 사고가 났던 현장인데요. 사고의 원인은 무리하게 고가도로로 진입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진입로를 놓칠 것 같다고 해서 급하게 끼어들거나 후진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위험한 운전은 꼭 삼가셔야죠. 인천광역시입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미용실을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때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자, 그러더니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우회전할 것 같았었어요. 근데 우회전하는 게 아니고 직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사고가 났던 거고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옆을 차량이 정면 충돌했는데요. 상태는 어때 보였나요? 마티즈 운전자분도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해주셨고요. 네. 일어나가지고 오토바이 끌고 가는 것까지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뭘까요? 사고 당시 신호는 빨간 정지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또한 제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출발한 것으로 보이죠. 사고 직후 바로 신호가 바뀌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발짝씩 성급했던 두 운전자들의 사고였습니다. 이번 제보자는 누군가와 한창 통화 중인데요. 스마트폰을 장만하게 돼서 그래서 뭐 기쁜 마음에 전화를 친구랑 하게 됐어요. 네, 앞차가 정차를 하고 제보자도 따라서 멈춰야 하는데 그대로 추돌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앞차가 출발한 줄 알고 저도 그냥 엑셀을 밟았는데 앞차가 출발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추돌을 하게 된 사고죠. 수습에 나서는 제보자. 이번 사고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세 분이 타고 계셨는데요. 뭐 크게 다치신 정도는 아니고 뭐 경미한 부분은 또 그 병원에서 간단한 뭐 통치료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죠. 절대로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늦은 밤이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운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멀리서 서 있는 물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전복된 차량과 운전자였는데요. 유심히 봤는데 거기 사고 현장이더라고요. 근데 또 위험하게 그 사고 현장 하시는 분이 그 사고 나신 분이 밖에 그 차 바로 앞에 나와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큰 사고 같은데 운전자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해결해봐. 뒤집어졌어, 참. 괜찮았나요? 나 그때 박을 뻔했어, 지금.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약간 비틀거리긴 했는데 괜찮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집에 다시 가게 되었죠.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어두운 밤에는 도로 위에 서 있는 행동 정말 위험합니다. 이 영상은 사고 차량이 무방비하게 서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량들과 추돌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 사고 위치를 알리고 운전자는 갓길로 이동해 구급대의 출동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제보자는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아버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찰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셔서 처음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보자의 아버지가 골목길로 들어서는데요. 그때 갑자기 뛰어가는 남자와 부딪히고 맙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버지께서 오른쪽으로 이제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왼쪽에 갑자기 뛰어드셔서 아버지 차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블랙박스로 온 세상에서 봤던 그런 거구나. 이전에 수차례 방영됐던 자해 공갈단 기억하시죠? 일부러 차량과 부딪히고 치료비를 요구하며 운전자의 돈을 노렸는데요. 자, 이번에도 그런 경우일까요? 처음에 아버지가 당황하셔가지고
남자의 행동이 좀 의심쩍었지만 그래도 상태가 걱정된 아버지가 먼저 치료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부딪히고 나서 그분이 차에 그냥 바로 앞에 쓰러져서 대자로 누우셔서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요. 경찰 오셔도 안 일어나시고 아버지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 있다고 일어나라고 했는데도 계속 대자로 그냥 누워 계시죠. 아무래도 남자의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골목길에 들어서기 전 남자는 편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진입하고 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차 쪽으로 향해 오는데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찔끔은 물고 끝났습니다.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해 공갈단이 의심된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요구하며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경찰 없이 임의로 행동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가 무서운 속도로 주행 중인데요. 검은 SUV를 앞지르더니 그 앞을 떡하니 가로막습니다. 뒷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또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데요. 지금 이분이 바로 제보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싫었거든요. 그때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싶어서. 차량이 앞을 막아서더니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제보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무서운 질주가 있었던 곳은 46번 도로입니다. 앞에 있는 검은 SUV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옆에 있던 승용차가 휘청거렸죠.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 1차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오른쪽에 있던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려다가 단독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본인 때문에 사고가 난 걸 아는지 모르는지 SUV 차량은 요요히 자리를 그냥 뜹니다. 차량을 피하려다가 오른쪽 그 블럭에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정리를 하지 않고 카니발 차량이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처음부터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가 이를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급하게 SUV 차량을 쫓아갔던 것인데요. 그런데 사고 경위를 운전자에게 설명했을 때 그 대답이 조금 의심쩍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쭈어봤어요. 근데 몰랐다고 했는데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 옆에 차량을 피하는 걸 봤어요. 제가 미접촉 사고니까 이거는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도망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제보자가 터널에 들어서는데요. 1차선의 화물차를 주목해 주세요. 자, 지금 검은 물차가 바람을 타고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그대로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뒤따라가는데 그쪽 적재함에서 덮개가 떨어져가지고 덮개가? 짧은 순간에 그냥 놀라면서 그냥 통과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통과했습니다. 2차선으로 피했는데 그게 1차선으로 가다가 그런데 그 덮개가 앞에 달리던 트럭 바퀴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먼지를 일으키며 휘청하더니 중앙 분리대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위험하네요. 뭐야, 빨리 신고해라. 빨리 신고해줘. 1톤 차가 추월을 하는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시커먼 게 깔려 있더라고요. 아까 그 덮개네요. 저것도 적재 덮개 아닌가 이렇게 하고 이제 말하고 지나가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저 앞쪽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적재 차량이 큰 위협을 느껴본 적 있냐는 질문에 88%의 운전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적재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다른 차량에겐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빨리 신고해라. 또 이 낙하물 사고는 뭐가 떨어질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홈철 트럭에서 날아오는 농기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자, 제보자 차량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오는 커다란 드럼통도 적재 분량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이었는데요. 위협적인 것들이 뿐만 아니라 거실에 있어야 할 소파가 도로 위에서 나뒹굴기도 합니다. 황당하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는데요. 이건 뭔가요? 자, 그렇다면 적재 분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보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앞에 차에서 뭔가 떨어져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은 그 앞차 어떤 차가 떨어뜨렸는지를 찾기만 하면 그 차로부터 손해배상을 다 받아야 되고요. 만일 내가 앞차와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내가 좀 거리가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도저히 뭐 피할 여유도 없었다. 예. 그런 경우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 못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군요. 나한테도 한 20 내지 30%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에서 화물들이 낙하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적재 불량이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싣는 과적이 바로 그것인데요. 혈기 다 떨어지네요 정말.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들은 밟았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반이 일정 시간마다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적재 불량 차량 지금 오늘 좀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적재 불량으로 보이는 한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펄럭이는 비닐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낙하될까 우려되는 상황. 단속반이 화물차를 멈춰 세웁니다.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알려주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사장님 그 사장님 고속도로에 지금 바람 최고 많이 물철해요 4월달. 뭐 냉장고도 막 묶어도 날아가는 판인데. 사장님 국도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리는 데인데 잘하고 다니셔야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죠. 수습이 끝나자 단속반이 급하게 무전이 들어옵니다. 소창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에서 지금 박스가 계속 낙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던 위치를 추적해 따라가 보니 각종 고철들을 싣고 주행 중인 대형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덮개 씌우셨어 집에 안 씌우셨어? 덮개도 위에 있잖아요 저거. 가까워도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죠. 씌우고 고속도로 기본이 씌우고 올라올 수가 기본인데. 더군다나 이 철제 적재물들은 떨어지면 그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하, 사고는 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돌덩이라도 빠른 속도로 튀어오르면 큰 바위와 같은 위력을 나타냅니다. 내가 밟고 지나가지 않더라도 이처럼 다른 차량이 밟은 낙하물이 튀어올라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도로 위 낙하물이나 불량 적재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112나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에 신고해 주셔야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어느 주차 요금소 앞입니다. 잘 보십시오. 안내원이 손을 내미는데 운전석엔 사람이 없습니다. 핸들은 계속해서 조작이 되고 있어요. 놀란 안내원이 밖으로 나와 차량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량 위로 긴 머리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안내원은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요. 차량에서 내려온 귀신은 다름 아닌 긴 머리의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안전바를 올리고 차량에 타려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자 무언가 만지기 시작하는데 리모컨입니다. 한밤중에 주차요금소에 나타났던 귀신은 주차요금을 내기 싫은 운전자의 황당한 소동이었다고 밝혀졌네요. 참 황당하네요 정말. 이번 제보자를 만난 곳은 전라북도 익산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집사람이 그 점을 보러 갔는데 올해 봄에는 몸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점을요? 그런 말 들으면 남자들은 또 미신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알아들었는데 네, 그날 제보자는 늦은 새벽에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차량에 뭔가 부딪힌 소리가 들렸는데요. 뭐 이렇게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고라니 아. 작은 새끼 고라니가 아이고, 정면으로 저런. 이렇게 달려들지 않고 그 보조석 측면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네, 갑자기 도로 위에 나타난 고라니는 제보자 차량과 충돌한 뒤 손쓸 틈도 없이 다시 일어나 도망가 버렸는데요. 아이고. 웬만하면 그 만나지 않는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다행인 것이 안 다치고 그나마 저도 안 다치고 고라니도 안 다치고 무사히 갈 수 있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을씨년스럽게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고라니와의 사고로 인해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귀가하던 제보자의 눈앞에 화재 현장이 보였습니다. 불이 났네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왔는데 또 화재가 났더라고요. 반전소해가지고요. 완전히 불에 다 탔어요. 어이구. 완전히 차가. 직접 그 화재 났던 주차장 그 장소가 제가 차를 자주 주차하는 곳이에요. 평소 자주 주차하던 곳에 난 화재를 목격하고 도로로 나온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보입니다. 평소와 같이 주차를 해뒀다면 제보자의 차량도 많이 훼손됐을 텐데요. 아파트 안쪽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뭐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하마터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또 보여주실 게 이게 다 있다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블랙박스 제품들이고요. 예. 총 13개입니다. 우와! 13개를. 예, 블랙박스가 좋아서 하나씩 모아 장착하던 것이 차량의 안 앞과 지키는 뒤로 무려 공간이 없겠네요. 13개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 많네요. 하나만 게다가 주세요. 직접 태양열 시스템을 24시간 차량에 내내 장착해서 전원을 사용하고 보입니다. 있는데 아, 정말 태양열 블랙박스 시스템이요? 마니아답습니다. 뭐 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 제 차는 폭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어허. 블랙박스가 많아가지고 빼다 먹도 못한다고 그런 농담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차량 밖으로 지금 뭔가가 보이는데요. 창 밖으로 하얀 게 나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꼬마가 몸체가 밖으로 나와 있는 줄 알고 이제 좀 가까이 가다 보니까 조금씩 가까이 다가서자 밖으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개입니다. 강아지네요.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봄날씨를 만끽하는 모습인데요. 좀 위험해 보여요. 이제 처음에는 앞에를 보고 있다가 제가 크락션을 울리니까 뒤에를 쳐다봤습니다. 뭐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드라이브 많이 해본 개솜씨더라고요. 글쎄요. 그래도 주행 중에 사람이건 동물이건 차량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봄날씨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저희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선생님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안녕하세요. 말이 있어서 출연할 겸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진짜 100% 출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네요. 네, 할 말이 많으신가 본데요. 학교 행사 준비하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물건 사고 돌아오는 길에 네, 제보자는 국도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소리를 내며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4대 정도가 굉장한 굉음과 그리고 굉장한 속도로 지나갔고 앞서간 2대의 오토바이 뒤로 또다시 2대가 지금 뒤쫓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옆을 지나가는 오토바이는 잘 보십시오. 급기야 앞바퀴를 들고 일어서서 지나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차 안에서 백밀러로 보니까 굉음 소리 내면서 오토바이로 일어서서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은 준비하지 길에서 볼수 않았다는 있는 게 풍경이 아닌 것 제일 같은데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도로 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동이겠죠. 자,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결혼 날짜는 잡았는데 그래요? 저희 예비 신랑이 프로포즈를 아직 안 했어요. 이창렬한테 얘기합니다. 결혼 날짜는 잡아놨으면서 프로포즈도 안 하는 예비 신랑아, 이건 아니잖아? 네, 요즘은 꼭 해야 되나 봐요. 자, 여기서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좌우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고 운전은 조심히. 안전벨트. 바른 자세로. 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죠. 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운전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김포입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인데요. 1차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뭐가 날라와요? 뭔가 튀어올랐어요. 타이어가 튀면서 근데 아이고 반대쪽 차량 보니 뒤에 그냥 제대로 올라갔네요? 착지를 했네요. 누가 흉내내서 울리해도 결코 울릴 수 없는 어떤 진짜 묘기 수준의 어떤 그런 사고였거든요.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황당하죠. 네, 그나마 정차 중이던 차량의 타이어가 올라가 다행이었는데요. 참 어이가 운전할 때 없네. 이게 전방 웬일입니까? 유시 의무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점검도 좀 하셔야죠. 여기는 올림픽대로입니다. 제보자는 상습 정체 구간 차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그때 옆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이 보입니다. 끼어들겠네요. 길을 트주지 않는 앞 차량 운전자 때문에 지나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죠. 천천히 차로를 변경한 차량에서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내리더니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종종 네,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앞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요. 안 비켜줬다는 거죠. 절로 세우라고 막 그러더니 막 나중에 막 손가락으로 막 욕을 하면서 이 두 차량 사이에 양보가 없어 보이네요. 뒤에서 이를 지켜보는 제보자도 꽤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차가 막힌 줄 알고 기다릴 때는 저도 화가 안 났는데
그 앞에가 뻥 뚫린 게 살짝 보이면서부터는 정말 화가 엄청났었죠. 그래서 이를 참지 못한 제보자가 앞 차량 운전자에게 가서 한마디 합니다. 뭐 하시는 거야 지금? 화가 많이 나셨죠. 안 보이냐고 뒤에 바퀴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안 비켜준 차만 잘못했다. 이게 자기는 웬일입니까, 뒤에 뭐 정말. 2km가 막히든 3km가 막히든 길막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저도 좀 씁쓸했죠. 네, 씁쓸하네요. 도로에서 가끔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차량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양보 운전 좀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신호 대기 중입니다. 반대쪽에서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행히 차량이 전복되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유, 전복될 뻔했는데 제 옆에 모닝이 있었거든요. 그 모닝 받고 뒤로 모닝이 튕겨져 나갔어요. 저도 부될 뻔했어요. 그 영상 보면은 그 경찰이 바로 와서 사건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왜 이랬을까요? 사고는 파란 트럭이 예측 출발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건 신호위반, 사고를 향해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제보자는 차를 무척이나 아낀다고 하는데요. 3주밖에 안 된 차인데. 네. 3주 전 큰맘 먹고 구입한 제보자의 차량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그냥 미소가 날 정도라는데요. 그렇죠. 겪으니까 어이가 좀 없어가지고 이거. 제보자는 잠시 주정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편의점에 커피를 사러 갔는데 이제 사차다 보니까 차에 시동을 걸어놔가지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사면서도 계속 차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제보자가 부러지게 차량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 앞에 있는 차량이 점점 뒤로 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후진하던 차량이 결국엔 아이고 살짝 부딪힌 것 같죠? 그런데 그때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 제보자가 쏜살같이 달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봤어요. 예, 봤어요. 이게 노래랑 마침 잘 맞아 떨어지네요. 이래가지고 차 세우라고 창문 내리라고 그 영상이랑 노래랑 마치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절묘해가지고 운전자가 내리고 사고 뒤에 얘기를 나누는데요. 운전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박은 적이 없다. 자기도 이제 뭐 박은 그런 충격 같은 게 없는데 어째서 내가 이게 박은 거냐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차량이 뒤로 오죠. 지금 흔들렸어요. 부딪혔네요. 실수는 빨리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제보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앞에 보이는 차량이 지금 조금씩 뒤로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중앙선까지 넘어옵니다. 차 안에 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보이는 어린이가 아이고, 있어요. 아이들 타고 그 있어요? 어린이가 한 반쯤 돌아갈 때 겁이 네. 지면서 막 아이가 있다고요? 앞좌석에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죠? 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없었기 때문에 후진을 하는 걸 위험천만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때 한 남성이 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로 뛰어드는데요. 근데 차량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어떻게. 얼른 잡아야 되는데요. 다행히 차량은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로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 쫓아가서 문 열고 세웠고, 그래서 간신히 그냥 그 뒷차나 행인이었어요? 옆차에 도움 없이 그 사고가 안 나고 파킹의 상태를 아니고 후진기아를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안 채우지 않았을까. 글쎄요. 차량통이 많은 도로였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차량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수동 브레이크와 주차 모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안에서 혹시 만졌을까요?